지식미어캣의 본업은 과외 선생입니다. 수능 수학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18, 19살의 고등학생들과 20대 초반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쌤, 도산 안창호는 독립운동가죠? 그치?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알아봤는데 이분은 왜 미국에서 오렌지를 따고 있어요? 이분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하신 일이 뭐예요? 아? 얘만 안창호를 잘 모르나?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친구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도산 안창호를 아느냐? 그리고 그분의 업적을 아느냐? 대부분 안창호라는 이름은 알고 독립운동을 하셨다 정도는 알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 친구는 많이 알고 있네요. 청산리 전투 김좌진, 임시정부 주석 김구, 이토 히로부미 암살 안중근, 의열단의 김원봉 이렇게 딱딱 있는데 안창호는? 그래서 교과서도 찾아보았습니다. 졸업한 지 오래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 학생한테 빌렸죠. 교과서에 낙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나 봐요. 책 좀 보려고 하니까 고양이가 방해하네요. 궁디팡팡 좀 해주고. 참고로 얘 이름은 나르입니다. 신민회, 대성학교, 신흥무관학교, 민족유일당 정책 이게 끝입니다. 교과서에도 몇 줄 나와있지 않네요.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생뿐 아니라 청년, 중, 장년층도 안창호 선생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안창호의 업적이 위대한 이유와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안창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실력 양성에 힘썼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죠. 어린 시절 독립협회에 가입하였지만 여기서 한계를 느끼고 미국 유학기로 오릅니다.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길에 들린 곳이 하와이. 섬과 산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도산으로 짓습니다. 이곳에서 사탕수수, 바나나 농장 등에서 힘들게 일하는 한인들의 삶을 목격합니다. 하루에 1달러 혹은 몇십 센트의 돈을 받으며 16시간씩 고강도로 일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모습을요. 이 내용은 소설 아리랑이나 영화 애니갱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는 샌프란시스코의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며 실질적으로 한인들이 얼마나 힘이 든지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해외 이주 한인들의 삶을 위해 한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각종 한인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외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죠. 실제로 미국, 멕시코 등지에 교민사회가 생겨나고 해외 이주 한인들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나아가 대한인 국민회를 결성하여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조선의 독립에도 큰 힘을 보탭니다. 안창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조선과 한인들을 위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뿐 아니라 미국의 LA, 시애틀, 밴쿠버, 유타, 뉴욕, 멕시코, 호주의 시드니, 영국, 독일,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치타,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상하이, 칭타오, 그리고 필리핀까지 갑니다. 30여 년간 4만 킬로를 넘게 증기선과 기차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했죠. 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독립운동 자금 조달에 힘썼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특정한 직업을 갖기도 어려웠죠.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창호와 그가 만든 하와이, 캘리포니아, 멕시코 등지의 해외 교민단체에서는 이런 독립단체들에게 독립자금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해외에 살며 힘들게 일하는 교민들은 1달러 몇십 센트씩 조금씩 모아 지속적으로 독립운동단체에 기부했죠. 백범일지에도 김구 선생이 이런 교민들의 독립자금이 눈물나게 고마웠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3. 독립운동가들의 소통과 연합을 위해서 안창호 본인은 직책이나 흔히 말하는 감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를 비롯한 많은 단체 설립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안창호입니다. 대통령이든 주석이든 완장을 차려고 마음 먹었으면 가능했겠죠. 하지만 독립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직책에서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히려 많은 반대에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과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이승만을 추천했죠. 또 안창호 선생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토의와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공화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지금은 당연한 생각인데 이때가 조선왕조 끝난 지 10년 된 시기예요. 그러기 위해 출신과 성분, 성향을 내려놓고 대화를 해보자는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죠.
그리고 사회주의가 퍼져나가며 생긴 좌파 단체들과도 일단 독립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민족 유일당 정책을 펼치며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끊임없는 대화와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좌우를 막론하고 몽양, 여운형, 고당, 조만식 등과 같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명망 있는 인물들과 자주 교류했죠. 자, 단발성 운동이 아닌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안창호는 조선과 조선인의 능력이 지금 당장 일본에 비해 매우 약하다는 현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자신 혹은 자신의 세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방향을 설정합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꾸준히 독립운동을 할 젊은 세대, 지식인들을 키우려 노력하죠. 1907년 귀국해 대한 사람은 실력을 길러야 한다라며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해 신민회, 대성학교, 신흥무관학교 등을 만들고 거기에 뜻이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하며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광수, 최남선 등과 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안창호의 제자라 할 수 있죠. 이들이 일제강점기 초창기에는 민족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독립운동과 실력 양성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창호가 애지중지 길렀던 이광수, 최남선이 친일파로 변절하며 실력 양성을 통한 꾸준한 독립운동은 맥을 잃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 하나가 아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전반에 걸쳐 큰 그림과 흐름을 만든 사람이 도산 안창호입니다. 사건 하나하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약 40여 년간 이어진 독립운동 대다수에 영향을 주었죠.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셔서 우리가 다 기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창호 하면 딱 떠오르는 무언가가 없다고 말하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안창호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애국이라 말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요새는 애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애국이라고 하면 나보고 그냥 무슨 극우 숫골이래. 근데 진짜 태극기 부대 성조기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고 나오는 거? 근데 애국에는 좌와 우가 따로 없습니다. 좌와 우, 호남과 영남, 남과 여,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으로 갈라지며 서로 싸우고 있는 이때 모두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며 정작 자신은 권력과 명예에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도산 안창호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 미어캣이었습니다.